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12월 1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올해가 거의 다 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항상 끝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월이 어떻게 장이 마무리되냐가 결국에는 23년이 어떤 해였는가 기억되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서헤이즈는 지금 12월 달에 제롬 파월이 뭐 선물을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인상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 비트코인이 to the moon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 저희 마지막에 차트를 보겠지만 차트에서도 월봉상으로는 아직 되게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SEC는 27일 월요일에 해시덱스를 만났고 SEC는 신청에 대해 다음날 연기 명령을 내렸다. 이는 SEC가 잠재적인 비트코인 ETF 발행자와 백엔드 세부 사항 및 배관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계속되는 흐름의 또 다른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블룸버그 쪽 사람들이나 ETF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 ETF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레스케일 트러스트가 현물 비트코인 ETF의 라이브 베팅 라인이 된다. 그래서 GBTC 할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확신을 반영한다. 이 GBTC는 지난 불장 시작 때 있잖아요. 불장 시작 때 20년도에는 GBTC가 더 비쌌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레스케일의 비트코인을 신탁을 하면 여기서 GBTC라는 주식 같은 걸로 발행을 해서 바꿔줘요. 비트코인은 이제 묶이게 되고 GBTC는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SEC와 그레스케일의 소송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계속 ETF를 현물 신청에 대해서 SEC가 반려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전환이 돼요. 원래는 GBTC가 더 비쌌는데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됐다는 거죠. 추측컨대 이 당시에 이제 나스닥 상장사들 뭐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 혹은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하는 법인격들은 아마 비트코인을 사면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재무제표상으로 비트코인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거는 자산으로 통계가 됐는데 이때는 어떠한 세법 적용이 안 되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GBTC를 사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이 비트코인을 약간 신탁적으로 갖는 권리를 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다시 그레스케일이 소송 위기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쭉 진행이 됐고 23년 저점까지도 마이너스가 더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GBTC가 비트코인보다 싼 거예요. 근데 이제 ETF에 관련된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이 제로에 수렴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플러스가 될 이유는 딱히 없다고 보고 제로에 수렴이 되면은 진짜 ETF가 될 때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는 ETF가 될 거니까 제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40억 달러, 지금 돈으로 거의 27조 원 정도의 63만 6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면 대체하기 어려운 다른 ETF에 비해 즉각적인 이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블랙락, 피델리티,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 경쟁하려면 많은 마케팅을 해야 될 거다. 그럴 만한 게 그레스케일과 얘네의 출발점이 달라요. 그레스케일은 애초에 비트코인을 사서 GBTC로 전환해서 상품화해서 팔다가 그거를 ETF로 신청한 회사라 애초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ETF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된 거고 블랙락이랑 필리티 같은 전통 금융 애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산 건 아니에요. 실제로 ETF도 지금까지 모든 상품화의 ETF는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살 수 있는 게 원래 ETF입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되게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지다 보니까 그레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블랙락이랑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레이스케일보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적고 그레이스케일이 산 비트코인 평단보다 높을 테니까 이점을 가지려면 마케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블랙락이 미국의 5대 채굴 기업 중 4개의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도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웃기잖아요. ETF를 신청한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최대 5개의 기업 중에 4개의 최대 주주라는 거는 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현물 시장은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여전히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 모든 현물이 최근에 더 비쌌어요, 선물보다.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방금 확인을 못 했는데 최근에 이 조정이 살짝 나올 때마다 현물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USD 시장이 지속적으로 USDT보다 시장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USDT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USD는 실제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시장이 지속적으로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는 코인베이스에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고, 코베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는 실제로 이 시장에서 원래 플레이하던 애들보다 신규로 이제 돈을 들고 싸매고 오는 신규 유저나 혹은 기관들이 많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자, 비트코인 임의의 가격 주의를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작은 RS 플립의 존에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양의 합리점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빨간색 구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이 지금 거의 38,000대 초반 구간인데, 이 매물대라고 볼 수 있고, 이 매물대에서 동이 마감했다는 거는 결국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대 뚫어내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매물대가 45,500 부근 여기 있는데, 뭐 매물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 뿔마가 존재하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48,00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38,53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뭐 공매도 청산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노란색으로 갈수록 많이 청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다. 그러니까 위에 청산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 올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9개월 만에 최고 월간 종가를 인쇄하려고 한다. 월간 상승이 생각보다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이 19개월 만에 최고로 많이 오른 월간 종가를 인쇄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 그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요. 1954년 메인프레임이 나왔고, 1968년 마이크로칩이 나왔고, 1980년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으며, 96년 인터넷이 나왔고, 2010년 모바일, 그리고 24년은 혹자는 AI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건 빼고 비트코인과 웹3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쓴 건데, 이게 시대를 아우르는 기술들이고 그 시대에 14년마다 주기로 아이러니하게 거의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14년, 16년, 18년마다 뭔가가 나왔는데, 신기술이 나왔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도 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많이 아시는 부분은 닷컴 버블이 있기 직전인 인터넷 이 96년도 이때부터일 것 같아요.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 닷컴이 붙는 모든 회사들의 주가가 올랐고,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터졌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오면서 경제 위기가 왔고, 2010년도에 모바일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관련된 뭐 지금의 우리가 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애플 주식도 그렇고 모바일과 관련된 거고, 이제 비트코인과 웹3를 얘기를 다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AI를 제가 왜 뺐냐면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54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식 시장 안에서 주가를 사고 팔면서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로는 아예 새로운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식 시장으로 묶을 수 있는데, 여기는 주식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AI를 뺐고, 그에 따라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에 충분하고, 들어온다면 폭발적 성장이 오히려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를 키자마자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차트 보면은 38,000대잖아요. 지금 이 38,000을 넘으면서 꼬리를 3번 달고 다시 내려왔는데, 결국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뭐 이번 주에 사실 주말에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로 본다면 오늘까지 해서 쭉 치고 올라가면 좀 좋겠다. 그리고 일요일 복마감인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이 전에 있었던 38,450 이 구간 계속 못 들었는데, 38,500 위로 마감을 해버리면 다음 주에 또 양봉 크게 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털리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제일 많이 털리는 자리는 상승장 초입분이 이런 자리. 요런 데서 상승하다가 이 음목 나왔다고, 이거 전고점 2017년도 고점 못 깨고 떨어지나 보다. 보이시죠, 여기. 그냥 전고점 못 깨니까 떨어지니까 숏 쳐야겠다라고 하고, 떨어질 때 숏 청산 당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리고 쭉 쏘는데 여기서 숏 잡으면 털리는 거고, 이런 식인데, 이게 각도가 되게 고각이에요. 고각도로 올라가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많이 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털리고 나서 횡보하는 데서는 사람들이 다 매매를 좀 안 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지금같이 양봉이 주봉상에서 1, 2, 3, 4, 5, 6, 7, 7개 양봉 뜨니까 다음 주 음봉이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혹은 지난 4주 음봉 나왔을 때 이게 양봉 처리했지만 음양이 존재한 주잖아요. 지금 지난 2주 동안 이때 많이 털려요. 근데 오히려 이런 각도에서 이런 차트에서 올라갈 때는 그냥 과거에 여기서 보셨다시피
음봉이 거의 없이 고각으로 올라갑니다. 이 불장과 하락장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 양봉이 음봉보다 훨씬 많으면 사실 불장이고 음봉이 양봉보다 훨씬 많으면 이게 안 좋은 장이에요.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려봤을 때 지금이 어떤가를 느낌을 보시면 일단 장세가 좋은 건 확실합니다. 과거 지난 올해 내내 있었던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이때랑은 좀 쪼끔 달라요. 이때는 양봉이 1-2주 정도 나오고 크게 나오고 바로 음봉 몇 개 나오면서 장이 반전됐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양봉이 1-2 주가 나왔지만 이후에도 양봉으로 계속 나오면서 약간 횡보 형식으로 빼고 있잖아요. 따라서 추가 상승을 보는 관점이 좀 맞다. 하락하더라도 그건 하락이 아니라 조정으로 우리는 무게를 둬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책임을 제가 져야 될 것 같은데 가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에서 RSI도 75 이상으로 올라간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게 주봉 RSI가 75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추가 상승이 있고 불장으로 간다.'라는 쪽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5 이상으로 나와서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달이 이제 새로운 또 달의 시작이고 지금이 지난 2023 년을 되돌아보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연말 다들 잘 보내시고 요새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